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다음 주 이슈가 좀 많나요?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일본의 금리 인상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뭐 그런 얘기들로 꽉 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화면으로는 보이실 겁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한 1개월 전에 있었죠. 약 1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결과물이 무슨 얘기냐?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거는 용산 정비창.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세훈 시장님은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 기공식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용산 정비창 매각도 중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어요. 뭐 예상은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뭐 6월 달쯤에 예상도 했고, 중간에 용산 정비창 저기는 아마 주택 공급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은 그게 방향성이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철도청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유재산이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분양하고 매각하는 이런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 왜? 내가 조급해 한다고 이게 투자에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또 주 후반부에 대통령실, 비서실 관련해서 뭐 수석인가요? 이런 분들이 이제 6개월 됐다고 합니다. 6개월 돼서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비서실장님이야 정책실장님들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이미 강력한 대책들은 다 마련돼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12월 달에 무슨 공급 대책 관련한 추가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큰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세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세제 개편입니다. 그런 쪽에서 부동산에 큰 변수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통화량, 또 원화 가치, 뭐 최근에 환율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우리나라 자산은 뭐 원화 가치의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자산의 이 특징은 특히 주택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쪽 가격은 급격하게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처럼 대출로 쌓아 올린 가격 상승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큰 줄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세대출, 또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놓고 보면 그런 쪽에서 방향은 이미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 빼고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경매시장이에요.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 그 조건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경매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불나방 같은 이런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막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공급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더 센 공급 대책은 내년 이후에 나올 겁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들 공급 대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상향은 하실 거예요. 우상향은 한데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할 거다라는 게 제가 주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주택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빌딩 시장도 어려울까? 그거는 아닙니다. 빌딩 시장 쪽은 이미 조금씩 달궈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또 알아보실 필요도 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면서 사실은 투자를 좀 결정하셔야 돼요. 대출이 안 될 경우,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는 절대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에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시는 부분은 뭐 상업용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를 안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거는 조금 저는 말리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은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레버리지도 꼭 활용하셔야 극대화하실 수 있다. 수익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는 빌딩 시장 동은 뜨거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방향, 큰 줄기를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연말을 좀 준비하시고 또 연말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도를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주 제가 드리고 싶은 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리 이슈가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이슈들이 많죠. 일본이나 미국 쪽에 지금 뭐 엔캐리 자금까지 그런 우려를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듣고 온 건 그래요. 엔캐리 자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여행객 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내수시장 쪽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아져요? 라고 하실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화하고 엔화하고 800원대, 900원대입니다. 이게 1000원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여행 갈 때 800만 원 들고 갔던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들고 가야 돼서 일본의 물가가 싸다고 해도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신다는 얘기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행 오면 싸게 즐겁게 아주 또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여행객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일본 여행객도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빌딩 시장 상권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크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